자, 뒤로 기대세요. 딱 기대해가지고 오늘 공부했던 걸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량을 공부를 했거든. 처음에 토지 이동의 분할부터 시작을 했어요. 분할은 한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분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분할의 대상입니다. 대상. 이때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거는 의무가 있어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을 합니다.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을 하면 청량을 하거든. 그럼 청량을 하면 옛날의 면적이 100이었는데 50대 50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50대 51로 나왔다면 50.5, 50.5 각해 해준다. 맞죠? 네. 그런데 110으로 나왔다면 옛날 100을 110으로 수정을 한다. 그래서 오차익무비를 초과할 때는 옛날 장부를 정정마다 한다. 되죠? 두 번째는 합병이거든. 합병도 역시 60일이네. 그래서 법에는 이래 놓습니다.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대방, 하천국유지, 철도용지, 서동약교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 등의 토지는 60일 이내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래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합병의 제한이거든. 제한. 답은 이겁니다. 양필지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해야 된다. 그럼 여기 내용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등기부가 동일해야 된다, 지분부 이득이 동일해야 된다, 주소가 동일해야 된다, 공유 지분이 동일하다.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컨털로 동일해야 합병할 수마다 있다. 요게 하나. 두 번째,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어야만 합병이 됩니다. 그러면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할 수 있어요. 성역지는 일부에 할 수 있어요. 그럼 합병할 수 있어.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안 됩니다. 그럼 합병할 수 없어. 그럼 두 개가 다시 놓으면 똑같은 이치입니다. 저당권은 X입니다.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O. 신탁 등기는 X입니다.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O. 그러면 딱 기억해두면 돼요. 합병은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그 정도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대상만 딱 외우면 돼요. 그래서 지목 변경의 대상은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형질 변경, 용도 변경, 도시개발 사업할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합병을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딱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말소거든. 그러니까 요래만 하세요.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거는 신규 등록 60일 이내 신청한다. 그런데 육지가 바다 됐어요. 이게 등록 말소입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를 해. 그럼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돼. 그런데 안 해.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마다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등록을 말소했는데 3년 있다가 그 지역을 다시 매립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원상 토지죠, 그죠? 회복 등록할 수마다 있다. 자, 여기서 키는 말소는 90일 이내 신청을 하지만 회복은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 그럼 회복은 신청 사항이 뭐다? 아니다. 그 다음에 말소를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관리청에다가 통지를 한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이거든.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이 토지의 표시를 잘못 등록을 해서 그때는 이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냐? 신청인의 잘못이냐? 지적소관청의 잘못이냐?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을 하면 돼.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을 하면 돼.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을 할 수 없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걸 예쁘게 말하면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또는 판결서를 첨부를 하고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들을 첨부를 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안 되거든. 없으면 직권으로 할 수마다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 9개를 명시를 해놨는데 마지막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8개는 나중에 외워야 돼요. 1.
토지 이동 정리 기일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정감 없이 면적 환산이 잘못, 지적위원회 의결, 등기관의 통지,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그건 나중에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거든, 소유자. 소유자를 정정을 할 때는 이 토지가 등기됐다면 등기필정보, 등기반려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4개 중에 한 개를 갖고 정정을 하면 되고, 미등기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정정을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 통 발급을 받아서 신청하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이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따가세요.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게 축척 변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쓰고, 축척 변경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고, 축척 변경은 5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쓰고, 아까 전에 이 말은 안 했는데,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런 거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자, 그럼 이제 절차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 변경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고 한다. 그럼 여기서 밑에 거는 시험에 놓은 적은 없어. 그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거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어.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때는 토지의 표시는 그대로 등록합니다. 그대로 면적만 새로 정한다. 됐죠? 그럼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경계점 표지 설치는 30일 이내 청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딱 보면은 축척 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지적공고 정리, 경계복원 청량을 할 수 없어요. 오케이? 네. 왜? 내용이 변하니까 그 손대라,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 다음에 요거는 부터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비치하는 지역으로 축척 변경을 할 때는 평판 청량 또는 전자평판 청량 방법으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 후 경위의 청량 방법으로 경계점 좌표를 구한다.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축척 변경을 하면은 청량을 하거든.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을 합니다. 청산. 그럴 때 청산금을 산정을 할 때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하고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해. 그러면 청산금이 산정이 됐다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 납부거지 수령 통지는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상 하고,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은 1월 이내, 납부는 6월 이내, 지급은 6월 이내. 그러면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잘 듣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축척변경위원회거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 중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하고 그 지역의 주민이 5명밖에 안 되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위촉을 하고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을 한다. 심의 의결입니다.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 등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두면 돼요. 그 다음에 회의를 할 때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5일 전까지 통지를 한다. 고래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거든.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4번입니다. 15일 이내 지적소관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파산을 했다면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대비 신청할 수 있고,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신고로서 가름할 수 있고,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 그걸 딱 정리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비 신청이 나오거든. 그 대비 신청은 네 사람입니다.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채권자, 요래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등기 촉탁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있거든. 요 앞 단계 요 말을 꼭 조심하세요.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정리를 하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요 네 개를 외워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로 등록을 하고, 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과 지력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다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마다 있다.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있죠. 그러면 등록상을 정정을 할 때는 지체 없이 한다. 네. 그럼 등록상 정정 대상 표지라는 표시는 붉은색으로 뭐다 한다. 그러면 딱 기억해두면 돼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요 두 개는 이렇게 이해를 딱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일할 때 여기 딱 나오거든. 그러면 지도 공부를 정리했다면 내용을 등기소에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등기 촉탁이거든. 이때는 등기 촉탁 하는 거는 100개라. 안 하는 거는 2개밖에 없어. 그럼 그 2개만 외우면 됩니다. 신규 등록과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 한다 안 해.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는 첫 번째는 통지 대상을 물을 수 있고 통지 시기를 물을 수 있거든. 통지 대상은 소유자가 신청한 건 통지를 안 하지. 그러면 직권을 한 건 해야 돼요. 사업시행자가 한 건 해야 돼요. 대위 신청한 건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아까 전에 이런 게 있어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지도공부 복구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이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은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거든. 그럼 신청인 건 알 필요 없겠죠. 직권을 한 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지를 할 때는 통지 시기가 있거든. 이거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지도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그걸 딱 정리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고생을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